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내년 개묘년에 쥐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내년이 오진 않았는데 이제 곧 오게 되니까 미리 계획 세워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쥐띠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쥐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갑자생인데 갑자생은 내년 2023년에 40세가 됩니다. 자, 우선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일단 2023년 개묘년이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 묘라는 글자가 있는데 토끼해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원래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이제 갑자의 그 구성을 보게 되면 갑이라는 글자는 이 자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인데 이 연을 기준으로 보는 것을 보통 이제 고법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삼명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의 일을 기준으로 보는 방식이 있는데 아주 오래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연을 기준으로 보나 일을 기준으로 보나 어쨌거나 그냥 단순히 일간으로만 보던 연간으로만 보던 뭐 그 적중률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연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2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흐름만 참고하시지 이걸 절대적으로 맹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팔자는 자기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이 자위에 올라와 있는데 즉 이 갑은 목이 되고요. 이 자는 이렇게 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목과 수가 이렇게 한 공간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수라는 것은 목을 이렇게 생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인수라고 하는데 즉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시공간이 한마디로 자기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던가 아니면 학문적인 태도, 지식을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자 안에는 임하고 개라는 글자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장간이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즉 자중의 개수가 이 개묘년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원래 본인이 배우고 익혔던 거,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기반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이 40세, 내년에 40세가 되는 갑자생이 국내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공부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증의 수준도 굉장히 다를 것이고, 흔한 말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본인 팔자에 있는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글자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즉 뭐냐면 상이냐 중이냐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본인이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본인이 이제 번외의 지식을 좀 쌓아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다고 하는 가정하에 이렇게 자중의 개라는 자신의 지식적인 기반이 드러나면서 요 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갑이라는 글자는 자와 함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즉 내년 개묘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개라는 글자는 묘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같은 시공간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개라는 글자가 묘를 기반으로 왔고 이것을 또 개라는 글자가 묘를 데리고 왔다고도 일단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갑은 목이 되고 자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글자가 비록 생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약간 이질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갑자년만 보자면 사실은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 독립을 해서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단독적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약간 약한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뭔가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이제 아까 제가 목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자기가
집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땅 속에 있는 뿌리가 굉장히 왕성해야 되고, 이 뿌리가 왕성할수록 본인한테는 독립인자가 되게 되어 있는데, 요 갑자만 보자면 약간 약한 겁니다. 그냥 다만 지식적인 기반만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인의 지식적인 기반이 이렇게 드러난 데다가 이렇게 묘라는 글자를 갖고 왔는데, 이것은 곧 갑의 굉장한 뿌리 역할을 하게 돼서 이것은 갑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즉, 그래서 이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이 계묘년이 되면, 만약에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남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래를 대비해서 본인이 이제 뭐 자격증을 따놨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지식적인 기반을 확고히 했다고 하면은 계묘년에 독립하기에 좀 유리하다. 독립해도 괜찮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독립을 한다고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즉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두 가지를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독립을 해서 뭔가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의 진퇴를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뭐냐면, 묘년 다음에 진사오미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갑이 계묘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 용띠해, 그 다음에 뱀띠해로 나갈 때 진사오미 이렇게 나가는 것은 곧 이제 진이라는 글자는 갑이 볼 때는 이건 이제 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자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갑이 재물을 자기 환경과 합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남방 화국으로 사오미 구간으로 이렇게 운이 흐르게 되면 갑이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갑자생이 다른 팔자에 비해서 계묘년에 독립을 하는 데는 약간 유리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갑이라는 글자는 목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목은 곧 토를 제물로 삼는데, 이 토라는 글자는 화가 이렇게 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묘라는 글자는 목이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비견겁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묘년에 갑자생이 돈을 벌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이때 독립해서 그 바탕을 마련하는 데는 일단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면 되고, 더군다나 만약에 갑자생이 다른 사주팔자 구조에 토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때 독립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계묘년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이나 자격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하는 해로 삼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병자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자생은 이제 병자생 자체가 이제 계묘년이라고 하는 요 시공간을 보게 된 것인데, 여기도 보면 병이라는 글자는 이 자위에 있으니까 어쨌거나 쥐띠라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수가 되고 이것은 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수는 화를 극하니까 이 병생 같은 경우에는 조직 바탕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병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서 보통 이제 병자생이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월일시의 어떤 조합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 다만 이 병자생만 보자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직 생활에 있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 좀 더 평안하다고 일단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좀 더 그냥 무탈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자중의 개수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니까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조직의 특성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묘라는 글자는 인수가 됩니다. 인수. 그래서 보통 이제 인수라고 하는 것은 승진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직장에 투입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는 그 연으로 보게 되는데, 이 병자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8세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하기에 좀 적합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생이 계묘년에 한마디로 인수를 얻어서, 인수라는 것은 권한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명장을 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계묘년에 다른 띠보다는 취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 병자생이 그러면 1996년생이 내년에 뭐 요이 땅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취업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겠죠. 근데 다만 이 병자생 같은 경우에도 월일시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업의 에너지가 들어온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생이 이 묘라는 글자도 역시 인수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곧 이 병생한테는 지식적 기반을 의미하는데,
이 병자생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병자생이면은 이 개라고 하는 정관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팔자에 원래 선천적으로 있던 개가 드러난 것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병자생은 지금 남아있는 기간, 만약에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9월 22일인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묘에 있는 내년에 다가올 이 지식이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스펙을 올리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의 일단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이 관이 오히려 자기를 압박하는 것이 돼서 주변에서 취업은 안 되고 취업하라고 계속 한마디로 이제 스트레스를 준다던가 취업은 안 되고 계속 공부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병자생 같은 경우에 굳이 취업을 하지 않고 내년에 만약에 뭔가 이제 국가고시라던가, 물론 이제 그것도 취업에 연관된 것이긴 한데, 아니면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도 일단 내년이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병자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민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가 개묘년이 왔을 때, 즉 이제 이민년에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쓰면 이민년에 임인이라고 하는 요 글자, 이렇게 이민년을 이렇게 쓰게 되면 요 임도 관이 되고 이 인이라는 글자도 이 병이 볼 때는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가 볼 때는 역마가 돼서 본인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본인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인자를 요 임으로 삼게 되는데, 즉 이민년부터 관인운이 온 것입니다. 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병자생이 볼 때는 취업하고 권한을 얻고 임명장을 받고 합격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양과 음이 동시에 올 때는 음의 결과값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병자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개라고 하는 정관을 얻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을 의미하니까 그나마로 취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해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공부에 몰두하고 본인의 스펙, 즉 자신한테 좀 모자란 부분, 어학이 모자라면 어학을,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자라면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만약 본인이 따야 되는 자격증을 못 땄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취득을 해서 내년에 취업하는 데 목표를 둔다면 상당히 유리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자생 같은 경우에, 자, 무자생은 이 개묘년이 오게 되면 요 개라는 글자는 무게가 이렇게 합을 하는데 요것은 그 돈이 됩니다. 이 돈이 되는데 요 묘라는 글자는 무가 볼 때 관이 되는 것이니까 돈도 종류가 있는 것이죠. 얘가 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라는 글자와 묘라는 글자가 같은 시공간에 온 것이니까 요 돈은 이 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묘라는 글자는 관이 되니까 무한테는 조직으로부터 받는 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76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직을 그만두고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만약에 하신다면 조직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만약에 조직 생활을 하지 않는 76세가 되는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군관청으로부터 뭔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76세가 꼭 어디 취업을 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군관청과 연계해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한번 시도를 해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쥐띠가 앞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조금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묘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자와 묘가 이렇게 형을 하게 되는데,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무스하지 않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뭔가 약간 껄끄러움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얻긴 얻더라도 한 방에 딱딱딱딱 아주 스무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스트레스를 살짝 주면서 뭔가 이렇게 번거로움을 야기하면서 진행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무자생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팔자에 가지고 있던 이 무가 이렇게 자를 보면 이것도 역시 재물이 되는데, 선천적인 재물이 되는데, 이 선천적인 재물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본인이 일단 좀 더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시도를 해본다 그러면은 개묘년에 어떤 조직의 기관이라던가 군관청과 연계하고 뭔가 그쪽에 도움을 받아서 어떤 돈을 일단 좀 더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만약 무자생 어르신들 중에서 뭔가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제 진행하면서 일단 이제 군관청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그 허가를 받아서 뭔가 진행하려고 할 때도 개묘년은 좀 더 유리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4세 경자생 같은 경우에, 이 경자생 같은 경우에는 이 묘라는 글자가 곧 경이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지지에 있는 재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질적인 재물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개라는 글자는 경이 볼 때는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라는 글자에서 튀어나오는 개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이 경자생 같은 경우에는 연만 보자면 다른 띠보다는 본인의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활동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계면이 오게 되면 본인의 활동을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와 묘가 이렇게 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돈을 벌 때도 약간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그다음 항상 잘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 개라는 글자는 경이 볼 때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좀 잘 돼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는 행위로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렇게 자와 묘가 이렇게 형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자녀와 좀 더 대화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경자생 같은 경우에는 이 묘라고 하는 재물 중에 가장 왕성한 재물의 운이 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게 연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월이나 일에 또 다른 금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신이라던가 이렇게 유라는 글자가 있어서 좀 이제 경자생의 이 경이라는 글자의 뿌리가 된다 그러면 이 묘라는 글자를 좀 더 잘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경자생은 좀 더 활동을 왕성하게 했을 때 본인에 대한 활동에 대한 약간 결과값은 상당히 도드라지게 잘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단 마지막으로 임자생 같은 경우에, 자, 임자생은 그러니까 이 천간도 수가 되고 이 지지도 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천간이나 지지나 화의 방위로 간다거나 화의 글자가 올 때 좀 더 재물에 유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특히 묘라는 글자는 이 임자가 둘 다 봤을 때는 식신상관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옛날에 이제 관을 해친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발달한 시기라던가 아니면 SNS가 발달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IT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는 상관을 굉장히 그러니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묘라는 글자는 임자가 볼 때는 상관에 해당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묘진사 오미 이래서 이제 화의 방으로 점점 가고 있으니까 이 임자가 볼 때는 한마디로 활동을 강화하면서 재물을 벌 준비를 하는 단계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개라는 글자는 이미 볼 때는 비겁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겁재죠. 겁재라고 하는 것은 안 좋게 보면 본인을 시기 질투하는 인자로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 관계는 좀 더 유의해야 되고, 다만 요 개라는 글자를 잘 활용하면 요 개는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무라는 글자는 이미 볼 때는 관이 되기도 하고요. 비록 편관이지만 편관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요 관을 얻게 되면은 무와 개가 이렇게 합을 해서 활을 만들어내서 요 임자생한테는 돈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물들, 특히나 이제 약간 자기하고 성향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이 본인의 먹거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라고 하는 어떤 직급이나 명예를 가지고 오고, 그 명예를 취한다고 하면은 이 무화개가 이렇게 합을 해서 화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내니까, 이미 볼 때요, 돈을 만들어내니까 임자생 같은 경우에는 흔한 말로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일단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라는 비겁이 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겁을 내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와 묘가 이렇게 형을 하는 것이니까 주변에 약간 자기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들, 혹은 이제 작게는 시기나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말다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주 심하면은 이제 뭐 원성을 높이고 싸우거나 이런 일들도 일단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간의 인연이 끊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주변을 좀 잘 챙기고 좀 더 본인이 이해하고 배려하면 좀 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3년
앞으로 다가올 개묘년에 우리 쥐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